서울의 한 대학병원. 방금 수술을 마친 한 아이가 수술대에 실려 나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지금까지 큰 수술만 11번째. 이제 크게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성취하는 곳이 더 많을 정도로 고통을 안고 태어난 가연이. 물 지금 안 된대. 좀 기다려. 이따가 선생님이 먹으려고 하면 먹자. 아유 속상해. 아니야.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딸을 바라보며 엄마는 오늘도 눈물을 삼킵니다. 가연이가 너무 아프면서 좀 빨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프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도 안 좋고 잘 견뎌줘서 고맙고 또 대견스럽고 그냥 되게 복잡해.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견뎌온 지난 4년. 하지만 가연이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가연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연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이제 막 잠에서 깬 아기 천사 가연이. 그런데 가연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기운이 없는지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일어났죠? 엄마 얼굴을 보고서야 그제서 미소를 띠는 가연이는 머리 모양과 구강 구조가 뒤틀리고 사지가 달라붙는 에이퍼트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6만 5천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 질환이죠. 여기가 지금 장치가 여기 기계에 넣어서 여기도 앞으로 뼈를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를 씹으면 안 돼서 지금 여기 이에다가 여기 윗니에 다 이렇게 플라스틱 장치로 다 막아놨거든요. 이쪽으로 기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손과 발에 합지증까지 동반된 까닭에 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아직도 가연이 몸은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냥 커서 잘라야 돼.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딸을 위해 엄마는 식사 시간마다 음식을 잘게 잘라주는데요. 짧고 뭉툭한 손이지만 혼자 숟가락을 들고 제대로 다치지도 않는 입으로 오물오물 씹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엄마에겐 이 모든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고기 잡았어? 응, 먹어. 응. 그냥 가연이만 보고 있으면 이쁜데 그냥 또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하면 가연이가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부모로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누릴 게 많은데 제한들이 많아서. 아들만 둘이던 집의 막내딸로 큰 기대와 기쁨 속에서 태어났던 가은이. 하지만 가은이는 이름조차 생소한 에이퍼트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구조와 손발을 분리해내기 위해 지금까지 무려 11번이나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야 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엄마는 가은이를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지금 가은이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과 주사기만 봐도 벌벌 떠는 여느 아이들과 달리 가연이에게 병원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갖고 왔어. 이거 읽을 거예요? 많다. 여기 빨간색 꽃인데. 우리 집도 있네. 여기 집이 있고 여기 꽃도 있고. 걱정도 한편으로는 되기는 하는데 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가연이가 그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니까 병원에 올 때마다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수술을 딱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면 진료실에도 엄마 손을 끌고 앞장서서 들어가는 가연이. 입안 곳곳에 보형물을 구석구석 살피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씩씩합니다. 옳지. 어이구 잘하네 이제. 골절단술이 사실 입안으로 수술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잘 됐어요. 잘 돼서 그 동안에 여기 한 13mm 늘렸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 장치를 이제 빼는 수술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장치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장치는 이번에는 장치 들어가지 않아요. 장치는 안. 예. 가연이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연이 병은 에이포트 증후군입니다. 두개골이 빨리 뼈가 붙어버려 가지고 아래 턱뼈, 위 턱뼈에 다 영향을 미쳐서 되는 얼굴 기형이죠. 그리고 에이포트 증후군의 특징은 얼굴 기형이 있으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연이 같은 경우는 양악 수술 또는 입천장 수술 또는 목조 수술에서 목구멍을 줄여주는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커가면서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역시 또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연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벅차고 또 환자 돌보는 데도 벅차겠죠. 우선은 장치 때문에 이렇게 못 먹는 음식도 많았었고 좀 많이 불편해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뺀다고 하니까는 좀 먹는 게 좀 이제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이, 알았어. 또 먹어? 잠깐만 여기 엄마 또 줄게. 언제쯤 가연이가 먹고 싶어하는 걸 마음껏 주고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까요? 오늘도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연이만 낫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와 수술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연이 낳고 이렇게 처음에 냈다 키울 결심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제가 잘 키울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저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정말 물질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가연이 수술을 미루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치지도 않고 솔직히 수술할 때만 되면 그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수술하면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이번 달 수술비가 나오면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메꿔야 되고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 되게 암담하게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가연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수술 기간 동안 엄마 없이 지내야 할 두 아들도 걱정입니다.
엄마 얼마나 있을 거야?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태어나게 되면 얘기해 줄게. 태어나는 날 전화해 줄게. 그때까지 주인이랑 잘 데리고 있어. 싸우지 말고. 우리 엄마 형아 말 잘 듣고 잘 있자. 태권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지? 태권도도 열심히 다니고. 아픈 동생 때문에 훌쩍 커버린 아이들.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형아랑 와서 아빠랑 저녁 먹고. 하지만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은 가연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뭐 어딨어?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주셨었어요. 근데 저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찬양이 그 다음에는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정말 몰랐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잊고 있다가 가연이를 낳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가연이를 나한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저한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찬양을 계속 주신 건지. 처음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생각에 때를 써보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연이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엄마를 애타게 찾는 가느다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른 아침, 수술을 앞두고 입원 준비로 분주한 엄마. 처음 입원하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조심 뛰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와의 외출이 마냥 신난 가연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이 자그만 아이를 또 수술대로 보내야만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괴롭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연이가 이번에는 또 잘 버텨줄까 그런 걱정도 되고, 또 매번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냥 잘 돼서 다시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병원도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병원에 도착한 가연이는 익숙한 듯 환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네. 우와. 가연이가 입을 거예요? 알았어.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병원. 수액 거치대에서부터 휠체어까지 가연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착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원이 그냥 놀이터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휠체어나 아니면 아까 뭐 그 링겔 그런 거리대 같은 게 장난감 같이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가지고 놀거든요. 가연이에게도 평범한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인형을 갖고 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밤이 되자 본격적인 수술 준비를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어나봐. 아 해봐. 아 이렇게 또 해봐. 아. 입안의 보형물 때문에 쉽지 않은 양치질. 수술 전이라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염증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얼굴과 뼈의 구조도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잠깐만 가연 이렇게 해서. 저기 가연. 오늘따라 힘들어하지 않고 잘 따라주는 가연이가 대견스럽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가연이. 아이고 사랑해요. 가연이 사랑해요. 가연이의 응원군을 자처하는 든든한 오빠들까지 보니 가연이도 더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아 만약에 뼈 상태가 많이 굳어지거나 상태가 괜찮으면 다른 수술을 2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수술방 가서 결정을 하신다고. 굳거나 튼튼하지 않은 성취하는 몸으로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하는 딸을 지켜보자니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어넣어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거를 아유 걱정되죠. 항상 수술할 때마다. 항상. 손가락 빼도 아픈데 얘는 항상 수술할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잘 참아주고 잘 견디는 거 보면 용해요. 다 잘 돼가지고 퇴원하는 거 보면 안심이 되고 수술할 때마다 항상 이번에도 잘 견뎌주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아 빠졌어.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연이 잘 지켜주시고 한마다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가연이가 될 수 있도록 가연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연이네 가족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수술을 마친 가연이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가연이는 이런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든 새벽. 가연이가 입원한 병실만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번이 넘는 수술을 했지만 매번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 지난 밤 엄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숨을 쉬고 자유롭게 손발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엄마. 드디어 가연이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가연이 뒤에 조용히 침대가 따라오는데요. 뭔가 눈치를 챘는지 수술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가연이. 엄마 같이 갈 거야 가연아. 엄마 같이 갈 거야. 꼴꼴이. 이렇게 눈물로 애원하는 가연이를 안고 직접 수술방까지 가는 길. 이 아픔을 대신할 수 있다면 엄마는 살과 뼈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은 딸인데 울다 목이 쉬어버린 가연이 모습에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스티커 보고. 반대쪽도. 그렇게 11번째 수술에 들어가는 가연이. 돌아보면 지난 4년 가연이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지만 이 아이가 있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연이의 고통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과연 엄마의 바람처럼 가연이는 이번 수술도 잘 견뎌냈을까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